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음성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잘 안 들어가면은 아마 요 영상도 아마 삭제가 되겠죠. 지금 세종시 때문에 영상을 계속 틈날 때마다 만들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정 내용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에서 21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전용 특강을 해요. 문의들을 주셔가지고 대전 이후에, 그리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대선 전에 한번 다룰 때가 됐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세종시, 대전시를 보면서 서울시와 엮어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세종시가 많이 변했어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시장이 좋아졌다는 평가 이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좋아진 건지, 어떤 부분이 좋아진 건지 저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은 유동성 빨이냐 수급 빨이냐. 유동성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집 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투자. 수급 빨은 뭐냐면 집을 진짜 구해야 되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구별이 잘 안 되죠, 사실은.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갭 투자를 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뭐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저는 지금 세종시는 유동성 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좀 거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거봐라, 내가 세종시 사라고 하지 않았냐. 저도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금매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갖다가 맞추기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서울의 명동 상권처럼 외부에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새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급상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금매가 쏟아지질 않나. 전세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쏟아지질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참 어렵다,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실력 좋은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제 능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는 없어요. 6개월 틀어졌다가 1년 틀어졌다가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대선에서 뭐 청와대나 국회나 어쨌건 뭐 국가시설이 세종시로 더 옮겨간다,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갑자기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세종시를 사고 있고, 매도인들이 탄탄해지면서 기존의 수급이 약간 회복됐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전세가도 올라가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동성 빨이면 원래 전세가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유동성 빨인데 전세가도 회복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것까지 얘기하는 분 없을 거예요. 이 시장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력이 되게 약하다가 체력이 좀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금매도 줄고 전세도 호가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안 들러붙으면 잘 안 이루어져요. 순간순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때 만약에 외부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체력을 회복하면서 전세가도 올려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면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든 어쨌든 그냥 사는 거라서 전세가 자체를 올리는 역할은 못해요, 수요가. 그런데 이거는 매도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정말 많이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른 지방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수도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눌려있던 시장이다.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발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테마, 어떤 호재발로 올라가는 시장은 전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장도 그렇고요. 이게 한번 쭉 가다가 지금 약간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거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정치적 테마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급이 여기 회복하는 게 들러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동성이 풀리는 호재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얘는 다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종시 본 다음에 제가 대전은 또 약간 지금 수급발 공급이 있잖아요. 수급 때문에 약간 주요 지역을 외에는 약간 좀 잠잠하거든요.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근데 이런 모습을 토대로 서울을 한번 봐보세요. 서울은 주요 지역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과연 얘는 유동성 빠를까 수급 빠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이게 서울에 대해서 약간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인정들을 안 하세요. 야, 서울이지 않냐, 사람들이 얼마나 이사를 오고 싶어 하냐, 실거주를 얼마들 원하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실거주를 희망하면은 서울이 오를 때
전세가도 올랐어야 돼요. 지금 서울 전세가 23년도부터 오르긴 하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회복이 더뎌요. 월세 시장이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값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티가 나냐면은 강동구만 가셔도 전세가율이 40%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전세가율이 60%가 넘어야지 매매가 올라가는 분들 많았잖아요. 40%라니까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세가율이 지금 40%인데 매매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유동성 빨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돼 있냐? 서울이니까, 에세파킹 해야 되니까, 똘똘한 한 채니까 이게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시장 원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자산가들의 동의. 거기 가는 거예요. 전세 회복은 뒤로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서울시, 대전은 좀 다른 모습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꿀팁은 이거예요. 마지막 이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예전에 이렇게 유동성으로 들어오면은 다주택자들이 꼭 참여를 했어요. 올라갈 거니까 여러 채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재인 동시에 악재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는 가격이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예전에 많이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 확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 투자자가 많은 지역들은 하락할 때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기도 많이 있었고 매도하고 싶기도 했고 세금이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채를 팔고 한 채만 가는 이 구조, 이것 때문에 독약이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 구조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게 무적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지난 3년을 겪은 사람들이 아무리 호재, 그러니까 유동성을 타고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일까요? 아니요. 무주택자일 거예요. 또는 어쨌건 명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예전이랑 반응을 다르게 하죠. 버틸 체력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왜냐면 대출도 막혀 있고 규제도 심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 세팅이 필요한 사람만 유동성 시장에서 참여가 가능해요. 맞아요. 예전보다 돈이 쉽게 못 들어와요. 검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적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서울로 돈이 완전히 유동성이 서울로 다발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탈출할 이유도 없고 탈출이 필요할 때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은 예전에 비해서 높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 시장은 세종시가 확 올라갔다가 완전 꺼졌어요. 24평 기준으로 막 분양가 2억대이던 게 7, 8억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4억대까지 꺾였다가 지금 5억대, 6억대 얘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그때보다 변동폭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유동성 가지고도 가격이 변동되는 것도 좀 무섭긴 한데, 문제는 이 시장을 하락시키려면 예전보다 뭔가 더 큰 데미지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같아요. 하지만 예전이랑은 시장 구조가 변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예 이런 시장에 유동성이 확 들어올 때 건설사들, 시행사랑 시공사가 공급을 많이 해요. 돈 벌 기회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확 늘어나는데 지금 보세요. 서울이랑 경기 일부랑 세종시랑 이렇게 유동성을 타고, 그러니까 수급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유동성, 그러니까 돈 뭉치가 들어오는 이 구조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서울 똘똘한 한 채도 갑자기 팍팍 올라가잖아요. 토호제가 풀리면 그 구멍이 넓어진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팍팍 올라가는데, 이 공급이 늘어나는 소리는 안 들리시죠? 분명히 호재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은 건데 공급이 늘어날 분위기는 아니죠.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4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고, 그리고 강북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상계주공 5단지 한번 가보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잘 되길 바라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것만 찾으면 아무리 틀어 막았어도 그래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왜냐면 공공이랑 기업은 돈을 가져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계 부채 막는다고 일반인들, 서민들은 대출을 막고 기업이랑 공공, 국가는 대출을 썼잖아요. 그럼 그 돈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집을 사요, 이렇게.
그 양극화 일어나는 거라고요.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게 못 늘어나요. 완전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공급은 더 줄어들고 주요 입지는 더 올라가고 유동성으로 올라간 지역은 더 올라가고 어려운 지역들은 더 어렵죠.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동성으로 올라간 지역은 유동성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유동성으로 올라간 지역이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든 상태고 워낙 눌러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동성이 딱 정해진 곳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튼튼한 구조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봐야 알아요, 저도. 왜냐면 뭐 갑자기 경제 위기 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두 번째, 이렇게 유동성이든 수급발은 아직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수급발이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는 공급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시장 구조인데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부작용이 심하다. 즉 시장을 원래대로 돌릴 때 한번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얘기를 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미래시장 대비하면은 훨씬 더 이득이죠. 저도 그래 왔고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올라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